또한 전체 가입자의 95%가 무청구자 혹은 연간 평균 50만 원 이하 소액 청구자입니다. 100만 원 이상 수령자는 전체 가입자의 2~3% 수준이고요.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수가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보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도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계신가요?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실비는 4세대 실비보험인데 아마 보험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보신 분이라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병원비의 일부를 돌려받는 실비보험은 보장의 폭이 다른 보험보다 훨씬 넓은 편이라서 당연히 보험의 우선순위 중에서 가장 최우선이 되는 보험입니다. 1세대 실비 가입자 비중 19.1%, 이때는 5년 단위로 갱신이 되고 2세대 실비 가입자 비중 09년 10월부터 15년 8월에 가입하신 분들 비중 38.9%, 이 시기는 3년 단위 갱신형이고요. 이렇게 1세대와 2세대 실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4세대 실비로 계약 전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실비보험의 전환 요령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먼저 계약 전환 제도가 어떤 건지 말씀드려 볼게요. 계약 전환 제도란 기존 1세대, 2세대, 3세대 실비보험 가입자가 본인이 가입한 회사의 새로운 실손, 즉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비 상품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4세대 전환 조건은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별도의 심사 없이 전환이 가능하고요. 1년 이내 정신과 이력이 없다면 대부분 전환할 수 있는데, 전환할 때 장점 중 하나가 기존에 상해 실비만 있었다면 질병 실비를 추가해서 상해와 질병 둘 다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질병 실비만 있었던 분들은 상해까지 추가해서 질병과 상해 둘 다 보장받는 게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회 제도라는 것도 있는데, 보험금을 받았어도 3개월 이내에 철회해서 기존 실비로 전환이 가능하고, 보험금 수령 이력이 없다면 6개월 이내에 기존 실비로 돌아가는 게 가능합니다. 또한 무사고 할인도 있는데요. 2년 무사고 시 보험료 10% 할인이 가능하며, 전환 시에는 전환 전 계약의 무사고 기간도 인정해서 할인이 가능합니다. 4세대 실비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보장의 범위 부분에서는 확대가 된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보험료는 대폭 인하가 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수 의료라고 할 수 있는 급여 항목에 불임 관련 질환, 선천성 뇌질환 등에 대해 보장이 확대되었고, 심한 농양 발생 등으로 급여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피부질환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축소가 되는 부분은 도수치료, 식폐치료 시 병적 완화 효과 등 확인 시 연간 최대 50회 보장인데, 실제 청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세대, 2세대, 3세대 실비도 요즘은 10회 이상 넘어가면 병적 완화 효과 등이 있었는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거 실비나 현 4세대 실비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자기부담금의 차이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양제와 비타민제의 경우 약사 법령에 의해서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에 따라 투여된 경우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전보다 까다로워졌다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과거 실비는 과도한 의료 쇼핑 이용 등으로 도덕적 해이의 예방을 위해서 현재 실비는 급여 20%, 비급여 30% 자기 부담금이 있고요.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한적으로 할증하는 것도 아니에요. 비급여 특약의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할인 할증 여부도 매년 새롭게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24년도에 비급여 치료비를 120만 원을 사용했어요. 그럼 25년도에는 100% 할증 대상인 거죠. 그러나 25년도에는 만약 비급여 치료비를 50만 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할증 대상이 아니니까 26년도에는 원래 금액을 납부하시는 겁니다. 건강보험 정책 등 의료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재가입 주기는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고요. 아마도 많은 가입자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이 할증 제도일 텐데, 보시는 것처럼 건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고,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에 따른 할인과 무사고 할인은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가입자의 95%가 무청구자 혹은 연간 평균 50만 원 이하 소액 청구자입니다. 100만 원 이상 수령자는 전체 가입자의 2~3% 수준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청구자의 상위 10%, 즉 전체 가입자의 0.95%는 연간 평균 600만 원 및 전체 지급 보험금의 48.5%를 수령한다고 합니다. 전체 청구자의 상위 1%는 연간 평균 무려 2천만 원 이상 전체 지급 보험금의 15%를 수령하고요. 통원 기준으로 봐도 전체 가입자의 80% 이상이 연평균 10만 원 미만의 소액 청구자입니다. 연평균 30만 원 이상 수령자는 전체 가입자의 9% 수준이고요. 전체 청구자의 상위 10%는
3%, 즉 전체 가입자의 3.1%는 연간 평균 140만 원 및 전체 지급 보험금의 48.3%를 수령하고, 전체 청구자의 상위 1%는 연간 평균 500만 원 이상 및 전체 지급 보험금의 13%를 수령한다고 합니다. 즉 실손보험은 공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어서 불필요한 의료 이용 공급에 유인이 높고요. 불필요하게 고가의 의료 서비스를 빈번하게 이용하고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일부 소수 가입자들에 의해 대부분의 선의의 가입자가 매년 인상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비급여 항목이 급여 항목과 함께 포괄 운영됨에 따라 일부 오남용 진료에 따른 보험료 인상, 공동부담 고리는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세대 실비부터는 3대 비급여로 분리되었지만 위험 손해율이 100%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실비보험 손해율이 100%를 상회하는 수준을 지속하게 된다면 가입자 보험료 부담 가중으로 실손보험 지속이 어려워질 수 있고요. 위험 손해율이 110% 수준을 유지할 경우, 즉 매년 10%씩 인상할 경우 현재 실손 가입자가 60세 이상 고령일 땐 부담해야 될 보험료가 7에서 18배까지 증가될 거라고 예상된다고 합니다. 손해율 악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 악순환 지속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요. 연간 10% 인상 가정 시 3만 원대 하던 3년 갱신형 구실손이 추후 60세엔 25만 7,239원, 70세 땐 3년 갱신 표준화 실손도 10만 원 후반에서 40만 원대까지도 인상될 수 있고, 이건 10% 인상 예정일 때 가정이니까 실제로는 더 인상될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지금 현재도 실비보험이 10만 원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환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주십니다. 과연 저렇게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유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효율이 높은 거라고 볼 수는 있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4세대 실비로 전환한다고 해서 절대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극소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신다면 기존 실손을 유지하시는 게 맞을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할인을 받는 경우가 많을 수 있고요. 결론은 청구할 일이 많이 없고 건강한 분들은 계약 전환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병원을 자주 가긴 해도 매년 200만 원 이상 병원비를 지출 안 한다? 그래도 전환을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1에서 3% 수준의 극소수에 해당하기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다. 혹은 암, 뇌, 심장, 중대질병 또는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기존 실비보험을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많은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시고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를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